자, 제가 지난 시간에 유전체 특성, 절연체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절연체 내 전기장이 걸릴 때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평형 위치에 속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유전체의 전기장에 대한 반응을 보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전기장에 대해서 폴라리제이션이란 것이 이 전기장의 비례해서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 값인데, 이 폴라리제이션은 어떻게 정의된다 그랬었죠? 여러분? 폴라리제이션의 가벼운 정의는 어떻게 되죠? 단위 부피다. 총 모멘트의 자기 다이폴 모멘트 합이죠, 그죠? 단위 부피다. 그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단위 부피에 있는 다이폴 모멘트의 총 합이 바로 폴라리제이션으로 정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랜덤하게 흩어져 있는 경우는 다 합치면 0이 되고 한쪽 방향으로 정렬이 되면 그게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등방 재료에서는 유전율이라 표현되어 있는 비례상수, 전기장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의 비례상수, 그 비례상수 D에 대해서 입실론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 유전상수는 등방 재료에서는 상수로 나타나나 비등방 재료에서는 전기장과 실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서로 같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텐사로 표현된다. 이 텐사는 여러분 선형대수 할 때 행렬씩 곱하는 거 있죠. 일종의 공간에서 어떤 방향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반응이 되는 반응 함수를 전달 함수. 전달 함수에 해당되는 텐서로, 이 행렬식 텐서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통신이나 전자회로에서 증폭회로 있으면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연기를 지어주는 게 트랜스퍼 펑션이죠. 트랜스퍼 펑션에서 S 이런 식으로 해서 J 오메가를 S로 표현해서 오메가 디펜던스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일종의 전달 함수에 해당되는 유전율 텐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전율 텐서가 이제 위에 퍼미티버티라는 값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선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얘가 비선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인텐시티에 비례하는 그런 함수도 될 수 있거든요. 빛의 인텐시티에 비례하는 함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레이저나 아니면 빛에 의해서 물성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 선형, 비선형, 우리 여러분 신호화 시스템 수업을 들었었으면 혹시 신호화 시스템 윤태영 교수님 수업 들은 적 있습니까 혹시? 네. 윤태영 교수님 수업을 들었으면 거기에 선형 시스템을 주로 다루죠. 그죠? 행렬로 표현되는 주로 선형 시스템입니다. 선형 시스템인데 비선형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빛의 세기, 전자기파의 세기로 들어감으로써 빛의 세기를 어떻게 됩니까? 빛의 세기는 전자기가 태울 때 세기는 전기장 E에 대해서 빛의 세기는 E의 제곱이죠. 그죠? 제곱이니까 만약에 이 Chi라는 퍼미티버티 함수에 빛의 세기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면 여기에 상수에다가 빛의 세기면 E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E의 제곱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면 T는 결과적으로 보면 E의 1성, E의 3성, E의 5성, E의 7성 해서 홀수 지수로 의존하는 그런 비선형 함수가 되거든요. 폴라리제이션이. 그래서 빛의 세기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얘가 바로 레이저입니다. 레이저인데 생각해봐요 한번. 레이저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빛이 나오죠. 그죠? 강력한 빛이 나오는데 이
제가 정성적으로만 설명할게요. 정성적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미러가 있고, 요 속에 그 레이징 머티리얼 그래서 여기에 그 물질이 딱 들어있습니다. 물질이 들어있으면 빛을 쫙 조여주면 얘는 빛을 받아가지고 요 역할은 뭐냐면 요 속에 일종의 스프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스프링이 공진 주파수가 있습니다. 공진 주파수가 있는데 여기가 빛을 쭉 조여주면 얘는 좀 브로드한 빛을 조여주거든요. 좀 브로드한 빛을 조여주면 얘는 공진 주파수가 딱 오메가 제로로 딱 정의되어 있어서 브로드하면 여기서는 오메가 제로에 해당되는 빛이 증폭됩니다. 이렇게 날카로워지거든요. 브로드한 스펙트럼의 빛을 딱 여기 조여주면 여기 이제 이런 물질들이 특히 오메가 제로의 공진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주로 오메가 제로 나오는데 이 빛이 사방으로 나올 텐데 이 빛이 이제 옆으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나올 수 없고 이쪽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 빛이 나오면 여기로 쭉 가면서 오메가 제로로 동지들이 많습니다. 다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로 동지들이 있으니까 결국 옆으로 지나가면서 계속 빛이 세집니다. 이렇게 계속 똑같은 동지들을 만나가 세지다가 미러를 또 만나거든요. 만나면 또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은 오메가 제로에 공진하는 그 빛에 반응을 하고 이 폴라리제이션이 아까 일제 공진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렬하는 걸 생각해보면 이 폴라리제이션이 E에 비례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앞에 치일화되어 있는 치일화되어 표현되어 있는 게 얘가 비선형이면 E의 제곱에도 비례하게 되면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P는 커지죠. 그죠? 그럼 이게 빛이 점점 세지면 세질수록 얘는 반응이 더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게 정렬하려는 성질인데 빛이 점점 세지면서 이 매질 자체도 정렬을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쭉 하다가 여기 미러가 있으면 미러가 거울이 100% 반사율이라는 건 없죠. 100% 반사율이라는 건 없고 항상 99점 얼마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반사율을 조절을 하면 투과 계수가 있죠. T가 있고 또 리플렉션 코에피션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 넘어가는 거는 빛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레이저거든요. 일종의 빛의 증폭기입니다. 빛의 증폭기 표현되는데, 그래서 이때 빛의 세기라는 것은 여러분 그 전기장, 그 전자기학 할 때 빛 에너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포인팅 벡터라는 걸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포인팅 벡터라는 E 필드하고 H 필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으면 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곱으로 벡터 프로덕트에 해당되는 곱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빛이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예전에 수업 시간에 전자기학 수업 시간에 포인팅 벡터까지 여러분 배웠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네, 포인팅 벡터라고 이래 있는데 여기서 보면 E 필드하고 H 필드, 전기장과 자기장을 곱을 게 에너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요, 한번. E 필드는, 전기장 할 때, 제가 그 앞에 유도할 때, E 필드, 전기장은, 회로에서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E 필드는. 커패시터에 전기장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는 뭐를 걸어주죠, 회로에서는? 전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압을 걸어주죠. 여기는 전압을 걸어주고,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코일에다가 뭐를 흘려줍니까? 전류를 흘려주죠. 그러면 전기장은 전압을 걸어주고 자기장은 전류를 흘려주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로에서의 파워 V하고 I를 곱을 한 게 자연스럽게 전기장과 자기장의 곱이 바로 에너지구나 라는 생각이 되겠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답을 알고 거꾸로 식을 맞춘 그런 것도 돼요. 여러분 전압과 전류를 곱을 하는 게 회로에서 파워라는 걸 알면 거꾸로 그러면 전압은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전류는 자기가 만들어내면 당연히 전기장과 자기 곱을 하는 게 이 공간을 날아가는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체라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 뭐를 보냐면 전기장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성물질을 다룰 때는 뭐와 뭐를 다루겠습니까? 전기장이 아니라 자성체의 경우는 E 필드가 아니라 H 필드. 그 다음에 P 필드가 아니라 거기서는 마그네타이제이션들에서 M이라고 표현합니다. M 해서 거기에 비례 상수를 마그네틱 서스티빌리티라고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그 내부의 마그네틱 다이폴에 정렬되어 있는 정도로 해서 똑같은 그 유도가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전자기압할 때 전기압 아니죠, 여러분? 자기압 아니죠? 전자기압이죠. 전자기압 하면서 얘가 회로에서 조조파에서 이제 쓰는 거하고 하늘 날아가는 이 통신에 쓰는 전자기장하고 연결이 딱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전율은 기본적으로 유전율이 크다는 얘기는 조금만 전기장을 걸어줘도 크게 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난다 라는 건데, 이 유전율이 온도나 주파수나 구조에 따라 변화가 있는데, 이 오메가 디펜던스는 다음 시간에 배우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배우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요즘 몇 가지를 이제 오늘 볼 겁니다. 폴라리제이션 부분은, 이 폴라리제이션이 인터페이스 폴라리제이션은 제가 지난 시간에 결정 구조가 있으면 거기에 표면에 이렇게 서로 정렬이 안 된 부분 있죠. 그 정렬이 안 된 부분에 존재하는 그런 표면의 폴라리제이션이 있는데, 일렉트로닉 폴라리제이션은 기본적으로 원자와 전자가 외부 전기장에 대해서 이동함으로써 폴라리제이션이 생성되는 요거를 했는데, 식이 이렇게 주어져요, 여러분. P 필드는 이 필드에 대해서 4파이 N 입실론 0 R 삼성의 B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표현되는 R은 뭐냐면 원자의 지름, 원자의 전체의 지름인데, 그러면 결국 봤을 때 원자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P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고, 그 다음에 N은 단위 부피당 있는 원자의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가 많을수록 전체적으로 늘어나겠죠, 그죠? 여기 식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럼 여기서 이런 식만 딱 봤을 때, permittivity, electric susceptibility, 치 값은 어떻게 정의되겠습니까? 여기서 요 식과 요 식을 딱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이 어떻게 주어지죠? 4파이 N R 삼성이잖아요, 그죠? 그럼 원자 핵의 사이즈하고 그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걸로 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유도를 이제 잠깐 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요 노트 필기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있는데 여기서 보면 원자를 중심에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돌고 있는 구조인데, 전기장이 딱 걸리면, 전기 딱 걸려요. 전기 딱 걸렸을 때 상황인데, 그러면 플러스가 중심에 있다가 이동하죠, 그죠? 이동을 해서 평균 위치가 이동을 해서 마이너스가 이 전자 구름에 이렇게 중심에 있다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이동했으면 이 애톰을 바라봤을 때 디스플레이스먼트 생기면서 얘가 다이폴 모멘트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단위 부피가 N개가 있으면 우리가 폴라리제이션을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이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전체 볼륨이 이 반경이 R이라 그랬을 때 3분의 4파이 R 삼성으로 표현을 하고, 여기서 봤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이제 모델을 그냥 가정한 겁니다. 가정해 있고, 전자는 요 R이 있으면 이 중심에 뭉쳐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분포해 있는 걸로 지금 가정한 거거든요. 가정해서, 그럼 여기서 보면 요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겠죠? 땡기는 힘이. 그죠? 땡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을 딱 보면, 힘은 전체 요 원자 핵은 원자가가 원자 번호가 G다. 그 1, 2, 3, 4 번호에 따라서 원자 핵이라는 거는 다 뭉쳐 있잖아요. 전자는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원자 핵과
요 전자 구름의 일종의 요 중심하고 중심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요 원자핵이 가진 차지량은 G이고 여기에서 일렉트릭 필드, 얘가 느낀 일렉트릭 필드를 E라고 표현하면 얘가 받는 힘의 크기죠. 그죠? 크기니까 원자핵이 전기장 내에서 받는 힘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게 전기장 외부에서 이 필드를 끌었을 때 받는 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전자 요거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전자는 요 전자가 골고루 분포해 있기 때문에, 분포했는데, 전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거리가 D라 그랬을 때, 이 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가 R이긴 하지만, 이게 거리 D 떨어져 있으면, 이 전자와 이 원자핵의 사이에 힘이란 거는, 요 바깥에 쉘에 있는 전자는 이 당기는 힘에 영향을 안 줘요. 제가 이걸 좀 하면, 이 전자가 요 안에 들어있는 거 있고 바깥에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요 쉘,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는 요, 작은 구해당기는 차지만, 실제 요 당겨주는 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필드를 끌었을 때 받는 힘을 뭐와 같이 만들어주냐면 이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니까 외부 이 필드를 걸어줄 때 여기 플러스하고 여기 요 반경 T의 속에 들어있는 전자가 중심에 뭉쳐있다고 생각하고 걔하고 사이에 거리 T에 떨어져 있을 때 콜롬 힘하고 서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안 벌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는 분명히 원자핵이 외부 필드에 의해서 움직인 힘인데 얘가 뭐에 의해서 행을 받고 있냐면 이 원자핵에 가진 전하하고 전자도 맨 G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G인데 얘가 전체 반경 R에서 거리 T에 해당되는 만큼의 비율만 여기에 기여를 해서 전체 3분의 4파이 3성분의 볼륨이죠, 그죠? 여기 3분의 4파이 D3성, 작은 D3성에 해당되는 전자만, 여러분 보는 것처럼 요 전자만 전체 요 볼륨에서 요 안에 들어있는 볼륨의 비입니다. 이게 에 해당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4파 입실론 제로가 이게 이제 쿨롬 힘인 거죠. 거리 D만큼 떨어져서 요 힘이 같다고 놓은 겁니다. 자, 같다고 놓았으니까 쿨롬 힘하고 그 다음에 이 원자핵이 움직이는 힘하고 같다라고 돼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약분을 해보면 D3성 D 밑에 분모 D제곱이 약분 다 획득되고, 그래서 R3성 4파 입실론 제로의 R3성에 G가 두 개니까 G의 제곱에 거리 D 이런 관계가 딱 나옵니다. 딱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외부 이 필드에 의해서 원자핵이 D만큼 시프트했다. 이런 컨디션을 반경이 R로 분포되어 있는 전자가 거리 D만큼 속에 있는 전자의 쿨롬 힘에 의해서 당기는 힘이 같다 놓는 순간에 이 평균 거리 D는 딱 나오는데 D는 이렇게 딱 주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 D 떨어진 거리가 이 필드에 대해서 그냥 D라는 관계가 되고, 여기서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것은 차지량을 곱을 한 겁니다. 여기서 차지량은 G, 아까 원자핵이 G만큼 했으니까 G만큼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요 바깥에 전자까지 다 합쳐서 중심에 있는 것들 생각하고 요 플러스는 플러스 G이니까 G에 해당되는 차지가 D만큼 떨어져 있을 때의 값이 바로 폴라리제이션이고, 여기다 G를 그냥 곱을하면 폴라리제이션 다이폴 모멘트 하나의 다이폴 모멘트는 G의 D니까 바로 그냥 G에 약분되고 4파 입실론 제로에 R3.2라는 여기 관계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단위 부피당 있는 개수를 곱을 하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4파 입실론 제로 N R3성에 E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가 electric susceptibility G를 해주면
제가 얘기했던 이 치가 아까 원자 하나가 서스텝 일렉트릭 필드에서 반응할 때는 이 정도의 기여도를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딱 생각했을 때 얘가 어타믹 폴라리저빌리티는 여기 보면 지금 어타믹 폴라리저빌리티는 보는 것처럼 노블 가스, 헬륨이나 네온이나 서로 이게 이온과 끼지 않는 가스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폴라리제이션이 딱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딱 봐도 이거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되느냐라는 게 될 텐데, 그럼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제가 제 계산하지 않고 이거 여기에 우리 교재를 쓰고 있는 자료에서 확인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면 교재로 쓰고 있는 여기에 일렉트로닉 폴라리제이션을 보면 이 파트를 한번 봐요. 한번 똑같이 쭉 나오는데 이 결과만 제가 싹 보면 이 결과 보면 여기에서 typical density였는데 우리가 요 밸류를 한 부피가 있는 것의 개수를 노블 가스 같은 경우에 398.99성 per cm/L다 라고 얘기하고 0.6 옹스트롬이다 라고 이제 원자 하나를 우리 원자를 하나 가정하면 그 값을 딱 대입해 보면 얘 서스테빌리티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8.14 곱하기 10-5성인데 그러면 유전율로 치면 1.0000814입니다. 자, 어타믹 폴라리제이션 자체가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까? 작습니까? 생각보다 작죠, 그죠? 생각 작지만 적어도 보면 소수 5자리 정도에서 얘가 영향을 주죠, 그죠? 그럼 값이 커지면 10에 19성이 아니라 10에 20성, 10에 21성, 10에 23성 이렇게 됐으면 얘가 바뀌겠죠, 그죠? 얘가 바뀌고, 그래서 해보면 공기가 있을 때 공기를 압축을 하면 얘가 유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를 압축하면 유전율이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커지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공기압이 높을수록 유전율이 굴절이 빛도 굴절되고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가정할 때 구체, 유체, 요 원의 형태에 되어 있는 우리가 애톰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하거든요. 약하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여기 어타믹 일렉트로닉 폴라리제이션이고 원자와 전자가 외부 전기장애에서 이동함으로써 폴라리제이션이 생기는 것을 노블 가스 있고, 두 번째가 아이오닉 폴라리제이션이거든요. 아이오닉 폴라리제이션은 NaCl 같이 이온들이 이온 위치에서 이동함으로써 폴라리제이션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식을 여기 제가 노트 필기에만 썼는데 보면 아이오닉 폴라리제이션은 보는 것처럼 이온 결정체, 전기장에 걸려 있을 때 이온이 평형 위치에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평형 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에 있거든요. 지금 소금 결정입니다. 이게 NA인데 NA가 짧고 Cl이 커요. 전자 좀 크게 커요. 근데 여기서 원래 평형 위치가 D0를 주어져 있거든요. 주어져 있는데 얘가 여기 전기장 걸어주면 얘가 조금 늘어나요. 이렇게 D0 늘어나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제 소금을 이제 넣어놓고 굉장히 높은 전기장을 딱 걸어주면 그 소금 사이 소금의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전기장을 많이 걸어주면 얘가 부피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사이가 멀어진다 생각해보면. 근데 그걸 생각했는데, 자, 그래서 여기 D가 원래 D0에서 D로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 이온들이 늘어났으니까 폴라리제이션이 생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온들이 평형 위치에서 이동하여 평형 위치가 좀 더 멀어진 위치를 우리가 폴라리제이션이 생기는 이유가 되는데, 요거는 오히려 식이 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서 아이오닉 폴라리제이션은 여러분 보면
Q가 하나의 플러스 Q라고 했을 때 아까 똑같이 해보면 Q가 전기장 세기를 E라고 했을 때 얘가 E에서 힘을 받는 게 Q이다. 이 힘은 얘가 늘어나면 일종의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스프링이 연결됐다 생각해보면 얘는 스프링 상수에다가 D만큼 늘어나는 값을 구분해서 스프링이 묶여있는데 얘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는 이렇게 스프링이 묶여있는데 얘가 원래 D0에서 D0 플러스 D만큼 늘어나면서 이 D가 KX 요 힘과 외부 전기장의 힘이 같다 라고 놓습니다. 놓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스 모듈러스라 그래서 이 기계적인 그 휘어짐에 대해서 비례하는 상수가 물질마다 알려져 있는데 그 용설 상수가 일종의 알려져 있는데 원래 길이에서 이 y라는 알려져 있는 매질마다 알려져 있는 영스 모듈러스를 여기 비례한다 이렇게 해서 딱 써보면 그냥 쓴 겁니다. 썼으면 우리가 결국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관련해서 이 D는 y D0분의 Q2로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D는 이런 보는 것처럼 여기서 그냥 Q를 곱을 하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이 P 폴라리제이션은 단위 부피가 있는 것의 개수를 곱을 하면 NQ 제곱 나누기 영스 모듈러스 Y에다가 D0인데 영스 모듈러스는 찾아보면 이 힘에 의해서 휘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례 상수인데 이 영스 모듈러스가 크다는 얘기는 스프링이 되게 튼튼하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안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안 늘어나니까 이 영스 모듈러스라는 물질의 그 상수가 되게 딱딱할수록 폴라리제이션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되게 딱딱할수록 이 폴라리제이션이 덜 생기는 거죠. 아무리 정밀하게 걸어도 얘가 스프링이 너무 튼튼해가지고 이 결정 구조가 너무 튼튼해서 얘가 늘어나지 않으면 폴라리제이션이 쫓겨날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셨지만 평균 거리에 대해서 요 개수가 많을수록 커진다는 거는 똑같고 영스 모듈러스라는 값이 이제 매질마다 정의될 때 이 폴라리제이션이 같이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식에서 이 아이오닉 폴라리제이션은 그 결정 구조의 영스 모듈러스에다가 그 단위 음영과 양이온 사이 거리의 평형 거리에다가 분의 단위 부피가 있는 것의 개수 그 다음 Q 제곱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차지갔기 때문에 이렇게 비례한다 라는 건데 여기 영스 모듈러스라는 게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살짝 찾아보면 제가 살짝 찾아보면요 영스 모듈러스 있는데 영스 모듈러스라는 걸 영의 개수 되는데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소리 내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한번 시작. 예. 자, 물질의 종류만 알고 있으면 이 영의 개수라는 거를 적용하면 유전율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 D0 값도 알고 하면 결국 이런 테이블을 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유전율이
이것에 의한 영향, 저것에 의한 영향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그 영의 개수도 해야 되는데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영스 모듈러스 NaCl 이렇게 영스 모듈러스 소디움 클로라이드 되어 있는데 예, 소디움 클로라이드 있는데 이게 소금이거든요. 자, 소금인데 소금에 여기 영스 모듈러스가 있나 한번 볼래요 한번? 39쪽? 지금 여기 있다. 여기 보면 영스 모듈러스가 일단 E가 38기가파스칼 돼 있죠. 10의 구성 파스칼 1톤/메타죠. 그래서 이게 요 값을 알고 있으니까 아까 요 값을 넣어서 유전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요 원자 사이 거리를 우리가 가정했을 때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오닉 폴라리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스냅을 구분은 여기에 NA와 CL이 있으면 NA와 CL이 아까 우리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전기장 방향에 대해서 결정이 잘 움직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에서 똑같이 비례하지 않고 텐션 형태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정 구조 방향에 따라서 쉽게 폴라라이즈 되는 방향이 있어서 사실은 텐션 형태로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이오닉 폴라리제이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해서 물과 같이 자연에 존재하는 폴라리제이션이 무질서하게 정렬되어 있는 경우 얘들이 어떻게 정렬됐는지 여러 네. 아이오닉 폴라리제이션에서 예. 왜 Y D0 D라고 쓰신 거예요? 디젤의 디젤의 의미가요? 이 디젤의 의미가 이 평형 요 사이 거리 우리가 스프링 컨스턴트라 그러면 이 늘어난 거리에 비례하는 게 스프링 컨스턴트거든요. 원래 평의 위치에서 좀 더 당겨서 늘어난 거리 있죠. 그 늘어난 거리에 대해서 비례 상수가 스프링 개수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오닉 폴라리제이션인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줄 오리엔테이션 폴라리제이션인데 이것도 조금 유도를 해야 되는데 1분만 쉬었다 할까요? 예. 1분만 쉬었다 합시다. 예. 오리엔테이션 폴라리제이션을